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직장인들은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날부터 오픈이 됩니다. 매년 세법상 조금씩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간소화 서비스를 최대한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2020 연말정산 함께 준비해 보시죠. 네, 연말정산 혜택들은 워낙 좀 광범위하죠. 우선 올해 달라지는 점들을 위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흔히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카드 사용액일 겁니다. 근로자들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쓴 카드 결제 금액 같은 경우는 15%의 소득 공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30%로 좀 더 높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부분 같은 경우는 40%로 공제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결제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인데요. 다만 시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이고요. 총 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율과 같은 30%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걸까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문화비 사용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요. 만약에 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가 된다면, 그러니까 문화비 사용분에 특별히 나오는 것이 없다면 그 금액만큼을 카드 결제 금액에서 제한 뒤에 이 보시는 기타란에 그 금액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 금액 중에서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 30%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될 텐데요. 의료비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이 되고요. 출산 1회당 세액공제 200만 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쌍둥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주요 Q&A를 통해서 자세한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됐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 자주 묻는다고 하는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에 쓴 비용은 올해부터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요. 출산 1회로 보고 200만 원을 한도로 제공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또 카드 결제 금액에서 추가되는 부분과 함께 고액 기부금 기준도 좀 더 완화가 됐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2천만 원부터였는데요. 올해는 1,000만 원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세액공제 30%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녀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라면 누구나 적용이 됐었는데 7세 이상부터 20세 이하까지로 좀 줄어든 거죠. 이 내용을 보시면요.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일 경우에 한 명당 15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셋째부터 한 명당 3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더 많이 낳을수록 공제가 더 높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지난해 출산한 자녀 같은 경우는 혜택이 좀 더 좋습니다. 첫째는 30만 원의 세액 공제, 둘째가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의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라면 자녀 세액 공제액은 대체 얼마인가요? 다만 둘째까지의 조건을 7세 미만 미취학 자녀 2명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결론은 7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에 혜택이 좀 축소가 되면서 기본 공제 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인 자녀가 현재 없는 상황이죠. 이 2명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출산한 셋째에 대해서 7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답은 70만 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비는 신용카드 다음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공제 인정도가 가장 높은 부분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정도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빠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실손의료보험금 같은 경우는 의료비에서 제외가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질문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보시죠.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제외되는데 자료를 그렇다면 연말정산 때 제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국세청의 홈택스 이 서비스를 통해서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에 차감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회사에는 그 수령액 그러니까 얼마의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는지 그 금액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서요 이렇게 마이 홈택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조회를 들어가게 되면 조회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 소득 공제에 포함되던 면세점 구입액 같은 경우도 이번에 혜택에서 좀 빠지게 됐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이니까 1월부터 2월 초까지 결제한 금액은 적용이 될 거고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비용 같은 경우 기존의 소득 공제가 제외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일에 오픈될 간소화 서비스 미리 확인해 보시고요. 빠진 점들 잘 챙겨서 연말정산이 모쪼록 13월에 월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